오기에는 안 왔는 갑네. 안 왔어요? 오기에서는 안 왔는 갑고. 요즘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 아이고야 참 그러다 날 새겼어야. 큰 용기를 낸 상현 씨. 자차차 시작이 좋다. 옳지. 잘한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데. 아이고 진작에 좀 그리하지. 아이고 내 관찰하다 아마 속 터지는 줄 알았어야.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그녀의 손을 덥석. 이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찰 카메라.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 베트남. 일본에요. 빌라루스.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다문화 가정. 장가 가는 거죠. 베트남. 신부를 찾아 베트남으로 떠난 한 남자. 하늘이 노랗다야 되나? 기분이 몽롱합니다. 100% 리얼 상황. 베트남 결혼 원정기부터 한국말도 잘 몰라고 문화도 모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말하지 못하고 외로웠어요. 쉽게 꺼낼 수 없던 다문화 가족의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 남편 좋으니까 다 힘들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설렘 가득한 시작, 눈물의 갈등, 그리고 해피엔딩까지. 다문화 가족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이곳은 김해국제공항. 아침 대바람부터 이 공항에는 무슨 일이고? 관찰팀이 공항에서 만난 한 남자.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상현이고요. 베트남에 장가 갑니다. 베트남 여인과 국제 결혼을 앞둔 새 신랑이란다. 사랑을 찾아 국경을 넘는다는 이 남자. 그런데 새 신랑 얼굴이 와 이리 푸석푸석하노 이래? 이래가 되겠나?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거의 못 잤죠. 잠못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이런 날 원래 잠 자는 게 자체가 좀 신기한 거죠. 슬슬 궁금해지는 예비 신랑의 가방 속. 반지, 커플링. 요런 센스쟁이. 남자친구들. 출발 시간이 다가올수록 빨라지는 발걸음. 그런데 이 와중에 어딜 그리 전화를 했었노? 그때 휴대전화로 나타난 낯선 여인. 안녕. 오라 이분이구만. 세수. 요 클린. 10 a.m. 오케이. 10 a.m. airport. 에어포트. 오케이. 요 코리아 스타팅 에어포트. I don't see miss it. 안? Miss it. 몇 시간? 6 is time이죠, 나와. 아는 영어 단어 총동원해 봐도 몇 마디 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 조금 있다가 만나요. 바이바이. 영어를 전혀 안 쓰다가 쓰려니까 많이 힘들어. 뭐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정 안 되면 이제 번역기를 이용하죠.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의 발걸음도 첫 발을 내디뎠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예비 신랑의 그녀가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한 관찰 카메라. 베트남 현지 시각 오후 2시. 설레는 마음 안고 도착한 이곳. 근데 어이 예비 신랑 뭘 그리 자꾸 두리번거리싸? 오기에는 안 왔는 갑네. 안 왔어요? 오기에서는 안 왔는 갑고. 차가 큰 차가 5시에 대해서 지금 못 타고 나오고 요즘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고. 타고 갈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예비 신부가 공항 마중을 나오지 못했단다. 근데 그의 표정이 어둡다. 입꼬리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것 같은데. 차가 안 돼가지고 마중 안 나왔는데 좀 실망스럽네. 마중 나오셨으면 했어요. 네, 바람은 했죠. 뭐 차편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한편 같은 시각 호찌민의 한 호텔.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다.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끝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가 그토록 찾던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그녀다. 애타게 그를 기다리는 예비신부와 보고품에 속이 까맣게 타버린 예비신랑.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드디어 만났다. 근데 이게 뭐고?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두 사람인데 어째 분위기가 이렇노? 뭐 서로 모르는 사이세요?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 저렇게 바라만 봐도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면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이 남자 참.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마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요? 와 그래요? 좀 민수맹수. 이상하게 이게 그때하고 다르죠. 나인 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르네. 심기일전 다시 한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는데 이번에는 잘 좀 해보자이. 그래 조금만 더. 아이고 눈치 보지 말고. 아이고 야 참 그러다 날 새겼어 야. 이때 큰 용기를 낸 상현씨. 차차차 시작이 좋다. 옳지 잘한다. 그녀가 웃자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데 아이고 진작에 좀 그리하지. 아이고 내 관찰하다 아마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그녀의 손을 덥석. 이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오늘 내가 다 흐뭇하네 흐뭇해. 좋아 잘해봐라이. 이 분위기 이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타이밍 좋고. 과연 그가 준비한 것은 어이? 아니 저기 먹고 거기. 이건 만화 캐릭터 아이가. Chú nhớ con không? Bé Trang không? Nhớ bé Trang Bé không? là Nhớ bé Trang không? Đây là buồn. Dạ. 뭐 어떻게 어디서 그랬어요. Vậy ha chú 그랬어. Huyền, chú một 옛날에. câu có gì nhờ 직접 Thảo. 그리신 거예요? Dạ. Cảm ơn chú nha. Bé là Huyền chú sợ vậy.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장점? Với lại vui cảm thấy cũng có một chút mừng. Chung là thấy anh cũng mừng. Thấy đợt này đẹp trai hơn. Trời ơi, bây giờ tôi trở thành người 저번에는 안 꾸몄죠.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준비한 남자의 마음에 여자는 행복하다. 조금 더 가까워진 두 사람. 이제는 나란히 앉아있는 게 어색하지만은 않다. 어느새 곤히 잠든 예비 신부. 오늘 뭐 이제 2시간? 이제 2시간 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벌써 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잡은 손은 놓을 줄을 모른다. 그렇게 두 사람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건터. 베트남 남부의 메콩강 삼각주 최대의 도시로 베트남 5개 직할시 중 하나. 도착하자마자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이 예비 신부의 외가란, 한마디로 처갓집이란 말씀. 생면부지 먼 타국 사람일 터인데 손녀 사위라는 한마디에 금세 애정이 담긴 손길을 건넨다.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전 베트남 전통에 따라서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두 사람. 우리에겐 생소한 문화지만 눈치껏 그녀를 따라 기도를 하는데 Em cầu nguyện là cho ba mẹ em luôn được khỏe mạnh và khi qua Hàn Quốc thì em với anh sẽ tốt hạnh phúc. 기도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신부의 외할머니. 잠시 후 뭔가를 꺼내 들고 오시는데 과연 할머니께서 준비한 건 뭘까? Nói cho tụi bay biết khăn đồ mới trong là mua ở Sài Gòn không có anh luôn. 손녀 사이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합격이네. Đẹp không? Đẹp không? Trời ơi nóng chết. Nóng ở đâu làm
그 어떤 질문도 없이 한국에서 온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식구들. 두 분 제법 잘 어울리십니다. 상현 씨 역시 제법 편해진 모습. Nó đẹp trai. Cái đó quan trọng. Nó hòa đồng, nó vui vẻ. Có lo lắng nhiều khi mình gửi giải thiếu Hàn Quốc có cảm nhận lo lắng gì không? Lo chứ xong rồi. Nào nó qua bển hỏi mình không biết ra sao.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주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마음. 그렇게 외할머니는 손녀 사위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다. 그 모습마저 애틋한 예비 신부. 그렇게 가족들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 두 사람. 가족들은 환한 웃음으로 배웅을 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까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두 사람, 지금은 이렇게 알콩달콩 할 수가 없다. 뭐 검색하신 거예요? 베트남으로 네.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 잠깐만요. 손가락 잠깐. 아이고, 좋을 때다, 야. Hai đứa làm cái điều gì mà để mong muốn điều gì hạnh phúc nhất đến với anh? Nếu mà nói về hạnh phúc á, thì giữa hai người phải có sự hòa thuận. Chắc có lẽ là chăm chỉ làm việc. Dạ. Nhưng mà có con thì ảnh muốn thì được thôi. 베트남 현지 시각 밤 9시. 바빴던 베트남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간다.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고 짐 정리를 하는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 컵부치. 네? 컵부치. 사랑을 시작하는 남자의 설렘이 느껴진다. 이쯤 되니 궁금해졌다. 그리 많지도 않은 30대 후반의 나이.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의 결혼. 그 이유가 뭘까?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계속 메신저도 주고받다가 한 달 전인가 와가지고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 결심하고 다시 왔죠. 처음 느낌이 어땠길래? 처음에 사진 본 순간 여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애착해지는 것도 있고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는 그냥 좋아요. 그에게 사랑은 만난 시간도 국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달콤하다. 베트남에서의 둘째 날, 현지 시각 오후 3시. 양손 부부 예비 부부가 어디론가 향한다.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가정집. 신발만 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분주한 손길의 그녀들, 과연 그녀들은 누구일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Em đang ở đâu ạ? Hôm nay á là một ngày cưới của em á, nên là tụi em sắm lại cùng nhau nấu ăn. Một tí nữa sẽ đãi mấy anh ăn những món ngon. 예비 신부의 친구들이 그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단다. 이제 곧 머나먼 타국으로 떠날 친구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친구들. Nè, cookie. 역시나 제일 먼저 신랑부터 챙기는 그녀. 이 남자 좋댄다. 귀에 익숙한 알림음, 눈에 익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화면. 여기가 한국인가 베트남인가? 풀었어요? Đây là điện thoại của chồng tôi cho để tôi học tiếng Hàn Quốc. Chuẩn bị đi Hàn Quốc, ở đây học tiếng Hàn. Hôm nay cô dâu mới là Hiếu nên đến ký túc xá ở chung với tụi em. Tụi em tổ chức một
Đoạn thịt nhỏ. 외국인 신부 입국 규정. 결혼 후 5가지 항목 중 하나를 갖춰야 한국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 결혼에서 필수라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내용이 어떻게 사귀었고 뭐 결혼하게 됐고 그다음에 소득 능력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서로 이제 그 통화 기록이 들어갑니다. 통화 기록. 네. 근데 요즘은 그 내용을 이제 출력해가지고 접수합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강화된 법안으로 만남과 결혼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기존의 방식과 달라진 현재의 국제결혼법. 이는 들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함이란다. 그들 역시 이 법에 따라 한국어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데 Thích Hàn Quốc về cái bên lĩnh vực nhạc K-pop. Hàn Quốc là một cái nước phát triển nên tụi em rất là thích đi. Mấy ngàn. 그녀들을 한국에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베트남 현지 시각 밤 9시 선상 디너 타임. 흥겨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선상 파티. 시간이 흐를수록 파티의 분위기 또한 한껏 들뜨는데 아이고 이게 댄스 신동까지 나오셨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예비 부부. 표정부터 한결 여유롭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현지 통역사의 수상한 신호가 고정 카메라에 포착됐다. 뭔가 있네. 뭔가 있어. 그 신호에 맞춰 예비 신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온 상현 씨. 야경 한번 끝내준다. 한편 배 안에서는 통역사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케이크까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단단히 준비한 모양인데 아니 저 익숙한 물체의 정체는 뭐야? 바로 상현 씨가 신부를 위해 준비한 커플링. 드디어 깜짝 선물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왔다. 과연 그녀의 반응은? 수줍지만 큰 용기를 내서 준비한 그의 프로포즈. 그녀가 웃는다. 그녀가 좋아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하는 그의 마음. 보는 내가 다 웃음이 난다. 이상하게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네. 무한 사랑이 샘솟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D-Day.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에 나선 예비신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그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하는 그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예비 신랑도 준비가 한창이다. 평소에 매일 하던 세수도 오늘만큼은 새롭게 느껴지는 날. 그리고 그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어디 아프나? 어깨에 좀 이거 하면 진짜 땀 안 나요? 조금 억제돼요. 전혀 안 나진 않게 온몸에는 나겠죠. 얼굴 쪽에 안 나게 해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땀까지 억제하며 만발의 준비가 끝났다. 오전 10시 드디어 준비를 끝낸 신부 등장. 고운 드레스 입고 걸음걸이부터 달라진 신부. 내가 아는 그분 맞나? 아이고네 예쁘네. 결혼 앞두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Thì em cảm thấy rất là lo lắng và hồi hộp. 결혼식 시작 20분 전.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속속들이 입장한다. Chúc đời nha.
chồng tốt nha. Nếu mà cháu có gì hay khóc là vì hai thuyền con lắm á. Hiếu rồi anh đi. 신부 가족들의 진심 어린 걱정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넙죽 인사를 하는데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긴장한 신부 어머니 곁을 지키는 상현 씨. Thấy thì cũng tốt, thấy tốt, thấy thích thì mới gả. Nghĩa là chị thích thấy đứa Hàn Quốc phát triển tốt thì mình gả. Nếu có tình cảm người kia thấy mình cũng thích. 드디어 북소리와 함께 결혼식이 시작됐다. 경건하게 시작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흥겨운 음악과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베트남의 결혼식. 근데 이 총각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동작 딱딱 좀 못 맞추나? 어이? 아이고 내 말이 안 들리나 보네. 상기된 표정의 예비 부부. 어느덧 마지막 축하 무대. 화려한 날갯짓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그래도 해봐서 아는데 저때가 제일 떨리더라. 풍선을 이용한 100% 현장 효과음. 저런 생각은 또 누가 하시고.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신부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신랑. 보이는 건 비슷한데 느낌은 전혀 다른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결혼식. 드디어 부부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두 사람 축하합니다. Như mẹ mong như là hai con sống được hạnh phúc, sau này hạnh phúc rồi sinh con để cháu này kia rồi về thăm Việt Nam, qua thăm gia đình cha mẹ bên cô bác hôm nay. Qua một đất nước mới thì em cảm thấy cái gì đó nó cũng phải bắt đầu lại từ đầu hết, nên là rất lo lắng. 마지막은 가족 친지와 함께 찍는 기념사진. 이 와중에도 신랑은 신부 얼굴 보느라 바쁘다. 김치. 자, 다 같이 김치. 새로운 시작은 누구나 가슴 떨리는 법. 지금 이 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며 잘 살기를. 이 좋은 날 우는 사람은 또 누구? Thấy em của mình hạnh phúc, vui. 사촌 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바쁘게 이동하는데 아직은 얼떨떨한 두 사람. 아유 큰일 나 치렀다 이제. 그래도 이젠 혼자가 아니다. 드디어 다가온 첫날 밤. 맞네, 많아. 카메라가 많아요. 미안합니다. 그 와중에 카메라 각도 잡고 자리에 앉는 새 신랑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 안 바뀌고 계속 10년, 20년, 30년 내 죽는 날까지 한 여자만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신부도 한마디 하지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죠? 네. 네. Thật ra thì nó không bất ngờ. Em hy vọng là khi sang Hàn Quốc thì chúng tôi có thể hạnh phúc bên nhau. 감사해요. 달달하다, 야. 안녕. 오늘은 관찰 여기까지. 행복한 첫날 밤 보내세요. 다음날 베트남 현지에서 보내는 신혼여행. 멋있다. 멋있다. 평범한 풍경도 아름답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두 사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낼 두 사람만의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거 코 만지면 애 놓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 택신 할아버지. 책쓰는 할아버지. 이렇게 신혼부부 티를 내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몰라실까? 그날 밤 10시. 신혼여행 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무겁다. 어느덧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아내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할 6개월간의 기다림. 나란히 앉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함께 갈 수 없음에 서로의 가슴이 먹먹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두 사람. 그냥 내 없는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걸 또 말을 해야지만 이 친구가 왔을 때 그나마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겠다 했고. 말은 그렇게 해서도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몇 번의 인사를 나누고 겨우 차에 오르는 상현 씨.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Em chuẩn bị là trước tiên là em học tiếng Hàn và em muốn gửi lời là hỏi thăm ba mẹ và gia đình anh chị của anh ở bên Hàn Quốc. With your smile so warm and your cheeks so soft. 한편 베트남에 이어 경북 영양군으로 간 관찰 카메라. 이곳에는 왜 온 걸까 궁금하던 찰나 밭에서 한 부부를 만났다. 시골은 지금이 제일 바쁘다는 농번기. 아무리 그래도 촬영을 시작한 후로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 이 부부, 남편 이상근 씨와 베트남에서 온 아내 토티 엠자우 씨다. 괜찮아.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처음엔 아버님이 잘해줬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줬어요. 오. 근데 지금은 별로 잘 안 해요. 지금 별로 안 해. 지금은 별로 잘. 처음과 달리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이 부부는 결혼 8년 차. 그렇다면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똑같을까? 올해 6살이 된 딸 가희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사는 다문화 가족. 역시나 대화 한마디 없이 멀찌감치 떨어져 딸을 바라보는 아빠 상근 씨. 큰맘 먹고 딸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돌아오는 건 딸의 뒷모습뿐. 서먹해도 이렇게 서먹할 수가 없다.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왜요? 내하고는 별로 안 친해. 안 친해? 어떻게 안 친해요, 아버님? 몰라요, 그렇대. 안 섭섭하세요? 섭섭하지. 네. 따가.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집만 시간이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네. 아니, 그거 좀 다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멀리서도 느껴지는 거리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미용실에 왔는데 역시나 남편은 떨어져 있다. 알아 오셨나 봐요. 가희 아빠 한 가지 가희인데 잘 해서 또 있고 못 잘해도 또 있고요. 왜 그냐면 아빠까지 있으니까 가희에 싫어. 수에 아빠 술 먹었다는 냄새나 싫어요. 보기만 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이 부부를 따라 경북 영양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하는 관찰 카메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연수원. 상근 씨 부부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여느 부부에 비해서 갈등의 골이 깊은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다문화 가족 정착 프로그램. 3월부터 10월까지 2주에 한 번 두 지역을 선정하여 다문화 가족 간의 이해 증진과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과연 이곳에서 상근씨 부부는 달라질 수 있을까? 아직은 여기 온 가족들 모두가 서먹한 시간. 그래서 1교시는 부부의 친밀도를 높이는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꾸며졌다. 운명의 장난처럼 벌칙에 당첨된 아내. 흔들고 흔들고 신나게 벌칙을 받는 부부. 하지만 한박 웃음을 짓는 아내와 달리 어두운 표정의 남편 상근씨. 그 좀 쑥스러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춤 잘 추는지 아셨어요? 원래 잘 원래 잘 추는 춤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춤 원래 잘 춰요? 좀 어때요?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좋죠. 그 농사일 힘들게 하다가 이런 데서 나와갖고 저렇게 노니까. 2교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감정 표현의 시간. 슬플 때 있어 없어요? 다 슬프다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선생님 어때요? 슬플 때가 있습니까? 좀 슬퍼요. 왜냐하면 슬퍼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다 살아왔어요. 아 슬프다. 아 슬퍼. 슬퍼 죽겠어요. 아 슬퍼. 그렇게 하자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거센 바람에 비닐하우스 날아갈까? 멀리까지 왔어도 오직 농사 걱정뿐인 남편. 에이구 참 답 없는 이 남편은 웃자고 이거 막 각경. 이게 무슨 감정이죠? 기쁘다예요, 기쁘다. 자, 언제 기쁘시죠? 돈 있을 때. 돈 있을 때. 누가 돈 줄 때? 남편. 상조는 언제 기뻐요? 돈. 다 돈이야, 돈. 그럼 상조는 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뭐 가족까지 뭐 식탁까지 밥 먹는데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남편 어떻게 계세요? 저 앞에. 앞에서요? 예. 식탁에 같이 앉아서 기쁘다고 얘기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보가 식사하는 중에 거꾸로 잘 먹고 뭐 그때 제일 고마웠어요. 야. 알았어요. 남편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경우가 선생님한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거 있어요.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그렇게 시작된 역할극. 언제 남편이 좀 혼란스러웠을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비록 많이 쓰면 좋다고 그러고요. 어머니는 적당해서야 된다고 그래 하고. 그래서 애기 아빠가 나 못다. 너들이 알아서 해요. 나 못다. 너들이 알아서 해. 밖에 가까버렸어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자, 시어머니 한 명만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 비로 많이. 호수가 느껴지는 시어머니 대표. 유진아. 예. 아니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작년 밭에 적게 쓰니까 곱슬 안 됐어요. 땅을 파서 돈이 그렇게 땅을 파면 10원이 나와 100원이 나와. 점점 감정 몰입하는 다문화 며느리들. 국수가 절로 나오는 시어머니의 명연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요. 감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때 감정만 전달하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남편 상근 씨. 그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화 좋았는데 시원하고 보기에도 야도 났단다. 또 농사 걱정이다. 그 시각 아내는 서로 다 같이 마주보세요. 마주보세요. 무릎과 무릎을 이렇게 끼고 마주보세요. 때마침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아내는 혼자다. 꿈이 아닐까? 눈을 감았다 떠봐도 여전히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다른 부부와 달리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는 아내. 지금 이 순간 아내는 외롭다. 나라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해서 그저 담아두기만 했던 지난날, 그 감정들이 쌓여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된 지금을 후회하는 부부들. 때마침 남편 상근 씨가 돌아왔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남들 따라 아내를 안아주는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웃는다. 아내가 웃으니 더 꽉 안아주는 남편. 괜히 내 마음이 다 뭉클해지네. 아이고 내 눈물 나요. 아이고 더 안아줘라. 왜 그러나요? 제가 막 사랑하고 부인들 이렇게 막 세상에서 혼자 밖에 한국에 오니까 발에 너무 해줬어. 그래서 그 감동을 다운받고 영원히 같이 살도록 이렇게 다운 노래 듣고 이렇게 항상 남편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스르르 불리는 여자의 마음. 한바탕 눈물바람이 지나간 밤 9시. 상근 씨 부부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 부부를 찾아간 관찰 카메라. 근데 달밤에 웬 맨발 쇼요. 심지어 제작진 눈치까지 보는데. 세상에나. 그 무뚝뚝한 남자가 아내의 발을 다 씻기게. 무짠 일이고 이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 고마워요, 이거. 아니, 고마워요, 이거.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니 남편 상근 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좋았어. 집에 있어. 어디시랑 하루 나한테 얘기도 많이 안 해요. 여기 와서 밤 수저리가 기분 좋아서 매일매일 그래만 더 좋아. 행복하고, 예. 그리고 옆방의 또 다른 부부. 남편이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고 있다. 그리고 대놓고 보고 있는 아내. 3번 카메라에 좀 말려봐라. 어머니 옆에 다 보고 계시네요. 쑥스러우시죠? 별로. 나 같이. 이미 늦었어요. 알았어요. 역할극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너무 안 짓잖아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비료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식이 안 갈 정도로 쇼크를 먹었어. 고맙더라고. 누가 농사 짓겠어요. 역할극 할 때에도 계속 못 쳐다보시고 그랬던 거예요? 예.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남편. 그런 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유진이에게 너를 만난 지도 8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지켜주었고 나만을 바라보며 고마워. 애들 키우며 농산일을 하는 것을 안타까울 때도 많고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듬뿍 주고 싶어. 사랑해 유진아 사랑해. 그 점점 둘이 뭐 이해하면서 그래도 애기들 아빠는 짝하고 나 성질 나면 그래 참아라 이래 하고 서로 그래 이해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 말로 풀리는 것이 부부 사이. 관찰팀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가족이 있다는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다. 한가로운 시골 마을. 여보 도와줘. 아내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원하는 걸 알아챈다. 척하면 척, 꿍짝이 절로 맞는 두 사람.
귀엽잖아요. 얼마큼 귀여워요. 심지어 귀엽단다. 특별하잖아. 별종이라니까. 다 저기 또 여자 나름대로요. 사랑이 넘쳐나는 이 부부. 시간, 장소,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굴하지 않는 애정 표현. 수진이 어머님은 몇 점? 만점이에요. 나에겐 너무 완벽한 당신. 관찰 카메라. 결혼 15년 차에 딱 살 부부를 만났다.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은 부부. 벨라루스에서 왔다는 아내는 지금 점심 준비 한창이다. 근데 어째 양이 꽤 많네. 수진 아빠 자기는 큰일 났어. 누구 이렇게 국수 많이 먹어요 그럴 텐데. 나 배를 보고 얘기를 해, 내 배를. 아, 얼른 살 빼. 그러면 나는 엉뚱한 소리 안 들잖아. 이 남자 서운해한다. 아니지. 잘못 먹었으니까 배가 나온 건데 저 아저씨도 배 나왔네. 그래요? 부부 애정 싸움에 날벼락 맞은 6번 카메라. 내 힘 좀 줘라. 김부석 잘하는 거. 근데 이 부부 혹시 촬영하는 거 잊은 걸까? 진작 알아채긴 했지만 거슴없는 스킨십에 눈 둘 데가 없네. 평소에도 네. 남편께서 항상 이렇게 집에 계실 땐 옆에 있으세요? 저요? 네. 껌이 껌딱지나. 15년 됐으면 이제 조금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 신혼인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기. 모든 것을 아내와 함께한다는 남편. 그나저나 밥상을 보아하니 아내의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뭐 처음 끓였던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기억 안 나.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오이하고 오징어 볶음 했거든요. 오징어 볶음. 일부러 이 책에서 굴러가지고 남편의 말에 급흥분한 아내. 그 책 배우면서 저도 좀 했었거든요. 남편한테. 뭐 어딨지? 오직 남편을 위해서 책으로 한국 음식을 배웠다는데 이거. 네. 처음 해준 음식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네. 자기는 기억 안 하지? 너무 허해니까 나 외국 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요리책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 자세히 보니 한글을 일일이 번역해 놓은 아내의 흔적이었는데 다 이렇게 사전 보고지고 한 단어씩 번역해서 여기 써가지고 그 요리하는 거야. 뭐라고 하시던가요, 맛보고? 맛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 안 해요. 뭔지도? 왜 기억 안 해? 왜? 그런 거 기억해야지. 첫째 먹어보는 요리인데. 당신네 똥가는데 다른 게 보이겠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달콤한 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남편. 남편분을 딱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12월 6일 날 지금도 기억해요. 딱 눈 보니까 아주 착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등시에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 서로 첫눈에 반해서 2달간의 뜨겁고도 짧은 연애를 거쳐서 농사꾼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따찌아나. 그렇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거의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부부.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복숭아 초코 해러 가는 거예요? 과일 속기요. 그렇게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부부가 함께 농사짓는 복숭아 농장. 요즘은 이제 갓 열매를 맺은 복숭아를 솎아주는 작업이 한창이란다. 어이없은 부부처럼 예쁘게 자리 잡은 복숭아들. 너무 조그매 이거. 이건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더 이거. 알았어. 이런 거 많이 요거 많이 필요 없어. 홍사꾼들도 잘 모르는 건데. 좋은 거 굵은 거 만나두면 되는 거예요. 이쁘고 이렇게 굵은 거. 여기는 우박도 몇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쏘야죠. 농사꾼의 아내로 산지 은 15년. 이젠 복숭아에 관한 거라면 베테랑 농사꾼인 남편 못지않다. 웬나 하지 마. 팔 아파. 고마워요. 내 팔이야. 이 남자 끝도 없이 자상하다.
퍼져. 응? 기분 퍼져. 우리 한 잔 땡깁시다. 하지만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데 딱 결혼을 하신 첫 느낌이 궁금해요. 신혼 한 달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정신이 없을 시기야, 5월달이라. 아, 남편 보고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남편 쭈쭈가고 그랬어요. 아니, 논두에 한참 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오토바이 타고 와. 저 여자가 누군가 이거 가만히 봤어.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내 마누라잖아. 좋았어. 좋았어? 응. 내가 깜짝 그때 얘기 선물이네. 아무도 안 했지? 어? 왜 왔어? 더운데. 덥잖아. 하얀 피부 까봤지만 나중에 혼날 거야, 장모님한테 가서. 아, 엄마 또 좋아할 거야.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처음에는 농사일밖에 몰랐던 남편이 미운 적도 있었단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제는 알고 있다는 남편 대운 씨. 갑자기 뭘 하나 했더니 투박한 손으로 꽃을 꺾는다. 하지만 그도 처음엔 말이 없는 무뚝뚝한 남자였단다. 잘해주려는 것 같아요. 가끔씩 방법이 몰라서 그렇죠? 네. 노력 많이 해요. 수진이 아빠 말고 누구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키우자. 한국을 모르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다 보니 이제는 수다쟁이의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가 됐다는 남편. 이게 저 밭에서 밖에 못 하는 반지야. 하고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손재주 한번 부려보는데 사이즈도 딱이다. 이뻐. 키스가 안 어울렸어. 아내에게 또다시 애교 모두 발동한 남편 대훈 씨. 아무리 그래도 보는 우리도 좀 생각을 해주시지. 정말 너무하시네. 그 정말로 와 이래요. 맞습니다. 어울려. 역시. 오후가 되면 부부의 집은 시끌벅적하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때문인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수진이 선물. 아, 내 민들레 좀 망가졌는데. 와, 예쁘다. 예뻐? 자기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준비했어. 응. 아, 목걸이도네. 어? 얘 목걸이야? 아빠한테 왕건이었는데. 이상하다. 아내 바보였던 남편 대훈 씨는 수진이가 돌아오면 딸 바보 아빠가 된다. 아, 눈부셔. 일단 가져와요. 아빠 무게 해줄게. 딸에게 세상에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대훈 씨. 오늘은 특별히 수진이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단다. 있잖아. 뭐야? 뭐요? 몇 개야? 자연과 함께 크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 저 나중에 까면 아빠하고 보러 와. 몇 년 만에 가진 딸이에요? 6년 만에 가져가고 7년 만에 갔지. 두 번의 유산 끝에 6년 만에 얻은 귀한 딸.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지만 다문화 가족이기에 아이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도 많았단다. 지원해서 여자 아이들 셋이었어요. 네. 남자들 아이들하고 잘 노는데요. 여자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 둘이서 한국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맞놀고 수진이 왜 못 들리니까 자꾸 이렇게 완다 시키는 거죠. 내가 항상 묻다는데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 세상에 넌 특별히 존재하는 아이야. 둘도 없는 아이야. 에? 너는 귀한 존재야. 아빠 엄마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귀한 존재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해야지. 귀한 만큼 잘 크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오늘은 오랜만에 세 식구가 5일장 구경에 나섰다. 알뜰살뜰한 아내 닿지 않아.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갑을 바로 여는 순간이 있다는데. 그래요. 집에 가서 시켜 먹어요. 집에 가서. 이거 깎지는 않으세요? 햇빛에 나와서 물건 파시고 담 흘리시면서 가는 거 못해요 저는. 저도 농사진 입장이라서
얼마큼 애쓰고 그 사람들 논사 찍고. 되게 와이프를 아껴요. 무거운 걸 못 들게 한다고. 매너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각별함을 여기서는 모르는 이가 없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야 아까 보니까 오랜만이다. 야 네가 얼굴 보기 힘드냐? 예. 가세요. 네. 우연히 부부가 아는 지인을 만났다. 대훈 씨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 아니,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잘 알지? 한 15년 됐어 나한테. 부부의 시작부터 지켜봐 왔단다. 좋은 현상이지. 얼마나 재밌겠어. 내가 총각이라면 나한테 할거 사고 싶어. 아저씨 시방도 늦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부부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 간다. 나왔다. 도대체 뭐가 나왔다는 걸까? 발걸음이 빨라진 아내 닿지 않아. 마마. 마마 스타트 있지? 마마를 불러. 누구게 이토록 반가워하는 건지. 장모님. 그쵸, 장모님이죠.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 미인이시잖아. 벨라루스에 있는 장모님과의 영상통화. 유진아, 할머니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자고 있던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할머니를 인사했지. 자주 통화할 수 없게 기회가 되면은 가족 모두가 함께 인사를 한단다. 딸과 사위, 손녀가 반가운 건 장모님도 마찬가지. 마마, очень красиво. 더 이뻐졌어. Очень красиво? 너무 이뻐. 너무 이뻐서 대훈이 눈 버리겠는데. 대훈 씨의 애교 섞인 다정한 말에 아내와 장모님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이때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남편. 통화에 방해되면 안 되는 거야. 통화하실 때마다 그런 아내분 보시면 어떠세요? 자주 못 가뵙는 게 미안해요. 미안해서 그리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웃고 써주시니까 좋죠 뭐. 영상 통화가 끝나고 조용해진 집안. 전화 통화하고 포토까지 거기 가고 싶지. 몇 년 동안 복숭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고향에 가지 못한 아내. 올해 이게 가면 여기서 가면 우리 한 달 갔다 오지. 혼자. 화학 50일 정도 하잖아. 안 나온대. 인정은 못해. 뭐 열심히 해서 한 달 갔다 옵시다. 아내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는 남편. 뭔마다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 근데 사진 폰이 아는 거 어떻게? 네, 비행기표 끊어 지금 당장 갈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남이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다 봐야죠. 나만 편하면 죽기지만 얼마 갈까요? 그런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두 사람. 그 마음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건 아닐까. 엄마 아빠가 딱 좋더라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부부. 이 부부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란 양보, 배려, 인내심. 한 발 물러나서 항상 배려한다. 그 개념으로 하고 사랑 표현도 더 해라 이거지. 그래야지 화합이 되지. 뭐 양보 안 하고 내 고집 부려봐. 누가 같이 살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배려 안 하면 같이 못 살아요. 국경을 초월한 만남,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다문화 가족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배려와 양보,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